안녕하세요. 올해 초반에 저의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진행할 때 브이로그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찍는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브이로그인지 강좌인지 약간 정체성이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저의 근황을 약간 빠르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원래는 모바일 엔지니어였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일랜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롤을 전향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주로 하다가 백엔드 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9월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롤로 전향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게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 열린 롤이었기 때문에 훨씬 인터뷰 과정도 수월했고, 전환을 하는 과정도 훨씬 수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해외에서 이직을 하는 것, 저의 개인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Q&A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보고 더 자세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새로운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게 된다고? 이게, 내가 뽑혔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개발자로서, 어,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이제 개발 경력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루하기도 하고 혼자 하는 공부가 힘들기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로그를 남기면서 내가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도록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새로운 롤에 빠르게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이 얘기도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 긍정화건, 아웃풋, 브이로그, 이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인풋의 양을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인풋만 하지 말고 블로그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이든 남에게 보이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화금 같은 경우는 뭐 학습과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매일매일 나에게 외치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어떤 좀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2023년 제가 긍정학원을 계속 외치면서 2024년에는 내가 원하는 AI나 머신러닝 쪽으로 어, 이직을 한다, 전직을 한다, 뭐 이런 목표를 계속 외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목표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물론 혼자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공부를 할 때는 강의 플랫폼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 플랫폼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서칭이나 아니면 무료로 공개된 동영상들,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코스에 진입을 하고 그 코스를 1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끝내야만 어떤 학습을 하고 있다, 학습이 되었다라는, 어, 인상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 플랫폼을 정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강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두 가지의 메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패스트 캠퍼스. 이거는 한국 플랫폼이고, 모든 강의는 아니고, 아무튼 대부분의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패스트 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정말 강의들이 고퀄리티입니다. 제가 패스트 캠퍼스 강좌를 몇 개 수강을 하면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높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으로 장난질을 한다는 점. 이게 매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는 가격이 이만큼 인상되니 어서 빨리 구매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 세일 마케팅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어쨌든 팩트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강의 수준만큼의 강의를 다른 플랫폼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한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이 패스트 캠퍼스라는 플랫폼에 정을 못 붙이지만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트 캠퍼스에서 제가 원하는,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추격차라는 강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강좌를 진행하시는 조이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의 강좌가 굉장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패스트 캠퍼스 강좌를 메인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콜세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세라를 선택을 했는데, 콜세라든지 아니면 조금 비교적 저렴한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도 아마 그 구독형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한 번에 비용을 내고 강좌 수강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기간 동안 서비스가 되는 그런 강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패스트 캠퍼스에서는 이제 한 번에 결제를 해서 그 강좌를 제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오랜 기간,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그 후 뭐 10년이 지나든 다시 돌아가서 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큰 비용을 내고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강좌가 궁금해도 맛보기 강좌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콜세라나 아니면 뭐 유데미 뭐 이런 비교적 저렴한 구독형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넓은 선택폭을 어,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전공을 하고 있는, 현재는 데이터 엔지니어 롤을 하고 있는데, 전 이제 AI나 머신러닝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겼을 때 맛보기식으로 강좌를 보는데 굉장히 어, 강력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강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패스트 캠퍼스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라는 강의 플랫폼을 메인으로 두고 콜세라는 이제 주 계정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는 책입니다. 사실 저는 책은 거의 보지 않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을 하면서 열심히 보던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책으로 공부했을 때가 학습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고, 하지만 책으로 공부하는 것의 단점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과,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끝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만약에 뭐 30분을 투자해서 얻는 지식이라면, 동영상으로는 뭐 5분, 10분 만에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책이 아무래도 직장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던 쉽게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학습 수단인데, 저는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막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는 초심자, 정말 제로 베이스인 분들에게는 책으로 학습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리코드는 패스트 캔버스나 콜세라처럼 이렇게 강좌형 서비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리코드는 직접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나의 학습을 복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코드는 어, 먼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코드를 한번 어, 시도를 해보았는데, 장점이 있다면 키보드를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배우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확실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조차 약간 조금 아직은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플러스 정신적인 노력. 어, 일을 시작하기 전, 지금 제가 레코딩을 하는 것도 지금 근무 시작 한 30분 전에 빠르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리코드를 했을 때, 약간 좀 탈진하는 그런 정신적인 노력을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약간 피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코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쌓이고 시간이 남고 저의 체력적인 부분이 받쳐준다면 리코드는 그때 한번 제대로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으로 학습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어떤 챌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 플러스 리코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력을 한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투입을 하시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게 제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를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보았고, 앞으로 이 브이로그 제가 어떤 컨텐츠를 올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는 것 위주로 복습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저는 큰 품을 들이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 오늘처럼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그때그때 레코딩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점은, 나의 컨텐츠를 영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고민이 되는데, 영어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영어로 아웃풋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컨텐츠를 만들면 초반에는 어떤 전달력이라든지 뭐 구성에 있어서 이 영어로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는 뭐 이 컨텐츠가 1년이 쌓였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쌓였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일단은 편하게 한국어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만의 어떤 학습 비법이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직장 생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든 혹은 개인적인 이메일이든 남겨주시면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별것 없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나중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